인싸의 시선으로 보고 인싸의 입을 통해서 들어보는 내밀한 정치 이야기 인싸뷰입니다. 댓글창 보니까 지금까지 모두들 2분만 기다리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긴 말 안 하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권 화제의 입.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거의 한 달 만에 또 오셨는데 네. 그동안 너무 바쁘신 것 같았어요. 네. 체감상 진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어요? 저 행복하죠. 저만큼 행복한 사람 있습니다. 왜 행복하세요? 뭐 할 말 다 하고 살고. 아. 예, 지금 뭐 당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네.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나락 네. 갔다가 천당 갔다가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저 혼자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표님 나오실 때마다 이제 역시나 반응이 엄청 뜨거워서 저희가 예고글을 올렸는데 거기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셨어요. 네. 오늘도 내밀한 정치 이야기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늘이 12월 12일이잖아요. 예, 예. 서울의 봄. 음. 이거 영화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직까지. 어떤 내용인지는 예, 알고 있죠. 네. 네. 근데 어쨌든 이 영화가 이제 전두환 이 12.12 사태를 네. 배경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의 흥행이 국민의힘한테 악재일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국민의힘에 대한 악재는 아니고요. 네. 뭐 대통령께서 가진 철학이라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뭐 그 정치는 잘했다 이런 입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시각이 교정돼야죠. 예,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기 전에요. 어제 저녁에 되게 핫한 게 하나 나왔잖아요, 이슈가.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를 하겠다, 이제 내려놓겠다, 잠시 쉬겠다라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 오늘 이제 오전 10시에 국회에서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윤핵관이라는 워딩의 시초시잖아요, 이준석 대표님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했어요.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 뭐 장대원 의원이 잘 되고 못 되고가 저한테 무슨 상관일까요? 예. 그거 네. 제 행보하는데도 아무 영향도 없고 국민들도 장제원 의원이 없어졌네? 아니면 불출마를 했네? 네네. 잠시 사라졌네? 네. 그러면은 갑자기 국민의힘을 찍어줘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도 비정상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장제원 의원을 시초로 한 연쇄적인 반응으로 이어진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 사퇴라던가 당이 바뀌려는 움직임을 보인다거나 하는 걸로 아니 이어진다면.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볼 게 없는 게요. 자꾸 이걸 갖고 이제 당내에서는 대단한 이벤트인 것처럼 만들어내려고 기사도 만들고 하겠지만은 네. 아니 사라질 사람들이 사라지는 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이미 사라질 사람이었다. 아니 이미 제 뭐 정권 초기부터 이 사람들이 최악인 거는 네. 다 알고 있었고 근데 이 사람들 끌어안고 지금 여기까지 오다가 그쵸, 1년 그쵸. 반 만에 지금 서울에서 6곳밖에 못 이긴다고 보고서 나오니까 지금 부들부들하면서 이제 네. 자르는 척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뭐 누가 감흥이 있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는 혁신으로 이어지진 않을 거다라고 딱히 의미는 없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누굴 칭찬해 줄 때 자기가 방을 어지른다면 자기가 치우면 잘한 겁니까? 그냥 해야 될 일을 그쵸, 한 그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의미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기가 만든 오물 자기가 치우는 건데 뭐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근데 그러면 장제원 의원이 잠시 쉬어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잠시라는 것이 살짝 이선 후퇴하고 나중에 추진력을 얻기 위함 이런 아니, 뭐 걸까요? 그건 관심도 없고요. 네. 추진력이 어디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장제원 의원 계속 무슨 이선 후퇴라는 말만 제가 대선 캠프 차려진 뒤에 한 3번 들은 것 같아요. 맨날 이선 후퇴한다 그러고 뭐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저는 국민들도 안 속아요. 이제 양치기 소년이 왜 동화 속에 3번째에서 망한 줄 아십니까? 3번 정도면 안 믿어요, 이제 그쵸. 사람들이. 예. 근데 장제원 이선 후퇴라고 검색해 보셔도요. 네. 한 3-4달 한 번씩 기사 있었어요.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표님께서 네. 그 신당 창당 관련해서 이제 네. 당 그때 기자회견 하셨었잖아요, 네. 국회에서. 그때 이제 몇 가지 조건들을 걸으셨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대통령이 바뀌고 뭐 당이 바뀌고 이런 것을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저는 조건 건 적은 없고요. 네.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니네 망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만 하태경 의원이 그걸 억지로 엮여가지고 3가지 조건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조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얘기한 그거잖아요. 학생이 방을 어지르면 치우는 것이 뭐 대단한 착한 학생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지금까지 안 치운 게 이상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지. 뭐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아니 네. 홍범도 흉상하라고 이전하라고 누가 칼 들고 뒤에서 협박했나요? 네. 자기 혼자 신나가지고 이렇게 하면 나를 멋진 영웅을 봐줄 거야 네네. 이래가지고 빨리 옮겨 이렇게 가가지고 네. 자기 발등에 자기 그 도끼 찍은 네. 건데 저건 뭐 다시 안 한다 그래가지고 대단한 영웅이다 이렇게 할 건가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시는군요. 저는 약간 다르게 보실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새로운 네. 뉴 노멀에 적응해 버린 게 이상한 짓을 하는 게 노멀이 되고 이상한 짓을 안 하면은 잘한 것처럼 보이는 네, 착시에 네, 네. 있는데요. 그냥 통상적으로 사람이라면 그런 짓 하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누가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흉상 이전하라 그랬습니까? 누가 대통령 협박해가지고 갑자기 뭐 당내 전당대회 개입하라고 했습니까? 본인이 그냥 다 하고 네. 부정적인 평가는 이제 총선 질 것 같으니까 안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나이 60 넘으신 분이 교정될 것도 아니고. 네. 뭐 좀 뭐. 답을 이미 하신 것 같아서 네. 사실 이걸 또 여쭤보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궁금하니까 구독자분들도 네. 궁금해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이제 김기현 대표도 이번 주 내에 뭔가 이번 주 일정 다 취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뭐 국민의 눈높이에서 하겠다 이렇게 했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이뇨한 위원장도 만나고 김기현 대표도 만나고 했잖아요. 밥도 먹고 그래서 이게 대통령이 바뀌려는 의지를 투영한 게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는데 그거에 아니,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뉴노멀에 적응해서 자꾸 그렇게 네. 그만지면서 얘기하면 안 되고요. 그럼에도 네.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걸 이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비판하는 정치인 중에 보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었다고 기사나는 정치인이 있어요. 네. 예, 근데 그거 내용 보면요. 드디어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드디어 사람들과 대화하기 시작했다. 네. 갑자기 사람들 전화하기 시작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하는 거를 이번에 한다고 그렇게 칭찬을 해주는 10년마다 대서득피라니까 뭐 목소리 바꾸질 않나 갑자기 앉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가 이제 흔들리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행복하시다고 했는데 제가 약간 네. 화나게 해드린 것 네,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슈를 저는 정치에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 들으면 웃어요. 예, 무슨 구국의 결단으로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한다? 천만에요. 선거로도 퇴출된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뭘 그렇게 대단한 의미 걸 부여하지 포장하는지. 말자 예. 이런 이야기이신 거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신당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27일 탈당 선언 거의 시사하셨는데 이제는 현재로서는 신당 창당 100%인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시간 변수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오.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들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면은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네. 원래 했어야 되는 기본을 하겠다고 선언하고 거기에 혼자 의미 부여해가지고 지난 한 2달 보세요. 지난 2달 동안에 그 강서 보궐선거의 큰 패배 이후에 얼마나 언론이 대통령이 바뀐 것처럼 포장해주려 노력했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포장이 좀 안 됐죠? 포장이 안 된 게 아니라 포장을 진짜 과대 포장을 해가지고 까보니까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 거예요. 이거 뭐 진짜 질소 포장도 아니고 네. 대통령이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지난 2달 동안에. 그런데 매번 일간지에서 다 인터뷰해가지고 드디어 대통령이 바뀌었다. 네. 예, 당의 의견을 듣기 시작했다. 뭘 들어요? 당대표 또 내쫓는데. 전혀 아니다. 당대표의 의견을 듣는 사람이 당대표를 또 내쫓습니까? 그렇죠. 그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저는 본질적으로 그런 거에 휘둘릴 필요 없어요. 네, 그럼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온라인에서 총선 출마 희망자를 모집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들 중에는 진짜 엄청난 분들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인물 충원에 굉장히 자신감 보여주셨는데 실제 접촉 제가 그런 명단에 온라인에 띄워놨다고 해서 온라인에서 접수하는 분들을 다 이제 출마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그 중에서 당연히 가려 선별해서 어느 당이나 인재를 찾기 위해 가지고 하는 공모의 과정인 거고요. 네네. 다른 당들은 전화로, 팩스로 뭐 이렇게 이메일로 해주세요 하는 것들을 그냥 온라인 더 간편하게 플랫폼에서. 할 수 있도록 구글 네. 폼이라는 걸 써서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총선에 출마할 수 있는 인재라고 하는 건 상당한 결단력과 네. 그리고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자질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네. 검증 프로세스가 있죠. 그다음에. 그럼 리크루트하는 분으로서 네. 어떤 자질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용기죠? 간보지 않아야 되고요. 네, 저는 최소한 이분들이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요즘 그래서 뭐 전직 의원이나 아니면 현직 의원이나 만나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 다음 대선 정도 때까지 버틸 자신 있습니까? 네, 그 얘기 많이 해요. 그럼 대부분 뭐라고 답하세요? 그 우물쭈물한 분이 많죠.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저는 용기 있게. 용기 있게 가는 사람들이 중요하지 뭐 다른 거 필요 없다 이런 네. 생각입니다. 근데 그러면은 일각에서는 이제 냉혹한 평가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제 창당으로 조직화하기까지는 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정치인들이 직접 함께하겠다고 나선 사람이 없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세력화가 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지 않냐. 왜 없어요? 그걸 지금 뭐 제가 지금 그런 거 하나 조롱한다고 해가지고 제가 밝힐 네. 이유가 없는 것뿐이지. 제가 이미 충분히 있다. 아니 그 전에 가보면 당원도 못 모을 것이다라고 조롱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 연락망의 수치가 6만 명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네. 뭐 그런 말은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그냥 저 사람 나중에 가가지고 뭐 국민의힘이랑 협상하려고 저러는 거야. 저 협상 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그러니까 자기들 인생 사는 수준으로 남을 자꾸 재단하면은 그런 오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일부러 역선택으로 대표님 그 신당에다가 지원하고 이런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다 가려내실.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그 신당 명단에다가 역선택으로 가입하는 사람은 그건 말도 안 되고요. 그냥 정당법에 2개 이상 정당 가입하면은 그건 위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론조사에서 그러면 그 역선택하는 사람들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길래 이준석이 기분 한번 좋게 하겠다고 선택지가 3개, 4개인데 거기서 민주당 안 찍고 신당이라고 답한다고 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그러니까 말이 안 역선택이니 뭐니 이런 거는 또 그냥 네. 보수 유튜브 들으면서 이제 할아버지들이 좋아할 만한 얘기 하는 거지. 네. 실제로 그게 존재한다고 믿으면 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윤석열 정부가 지금 되게 우스꽝스럽게 된 게요. 네.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부동산 조작 잡는 거 이런 거 되게 막 크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통계 조작 굉장히 중범죄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통계를 통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썼으면은 욕먹어야 되는데요. 네. 이번에 엑스포 119, 29 예측 못한 것도 예측했는데도 무시한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지금 뭐 예측했는데도 무시한 건가요? 어떤 쪽이든 다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측했는데 무시했으면 더 큰 문제죠. 예.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 지금 이준석이 내보내면은 뭐 5% 지지율 오른다 이런 거 그냥 말할 때마다 판판이 그냥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예측력도 없고 지금 통계도 지금 다 왜곡시키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할아버지를 들으라고 좋은 얘기 하는 거죠. 네. 아, 이준석이가 뭐 해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여러분 계속 이준석이 까세요. 네. 요즘 근데 변화가 뭐냐면요. 그 어르신들 그 감정 변화가 제가 저한테 막 욕하는 문자 보내신 분 감정 변화가 느껴져요. 왜요? 막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또 네. 어디 유튜브 보나가지고 이준석이 욕하고 이러다가 네. 저녁쯤 술 한잔 드시면은 네. 이 대표 뭐 나는 어디에 사는 경북 상주에 사는 80세 오래된 30년 당원일세 네, 네. 자네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더라도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한 번만 나라를 위해 봉사해주게 뭐 이렇게 하고 이러다 또 아침에 일어나면 또 유튜브 보고 이 새끼 네. 내 새끼 이거 하고 이게 감정 변화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네, 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망했다는 거 알아요. 예.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이대로 가든 안 가든 상관없어요. 이제 이미 별 변수가 망했다. 없어요, 지금. 예. 솔직히 너무 자신감 있게 이 상황을 많이 해가지고. 네. 예. 이게, 그런데 본인이 옆에 이제 아무리 가가지고 무슨 뭐, 야, 종북을 찍을 수 있겠냐 이래도 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를.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멘붕이 온 거죠. 그 와중에 앞에 보이는 거는 또 방송 보면 이준석이 한번 욕하고 싶은데 또 어디 가보면 또 이준석이가 또 표가 있다고 하니까 얘를 어떻게 꼬드겨야 해야 되는데 내가 욕해놓은 건 있고 이분들 그래서 한 3년 동안 문자 보낸 거 위로 한번 올려보면 되게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 변화가 보이는 건가요? 너 같은 새끼 나가야 된다고 시작해가지고 2022년부터 해가지고 예? 그때도 대통령이랑 이렇게 막 제가 뭐 대통령 이렇게 후보 이렇게 할 거면 나 선거 안 한다 이러면요 막 자네가 이렇게 하면 되겠는가 하다가 또 나중에 2022년 되면 당대표 뭐 쫓아낸다고 대통령이 난리치니까 네. 너 같은 새끼는 빨리 꺼져 이런 거 하다가 또 올 초에는 이런 거 뭐 홍범도 이런 거 할 때 보면요 이준석이 민주당 가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난리치다가 지금은 또 그러니까 이게 네. 되게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리고 그 당원들조차도 피곤하게 하고 그러니까 있다. 집권 세력,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 그렇게 해서 유승민 바보 만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 근데 그리고 대표님은 바보가 안 되실 거예요. 유승민 형이 저랑 성격 완전 달라요. 네. 예, 저희 아버지 친구지만은 네. 그것뿐이지 저랑 완전 성격 달라요. 저는 그렇게 그들이 뭐 난리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들어줄 생각도 없고요. 예,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굉장히 지금 네. 이상한 판단을 내리고 가고 있는데 아, 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럼 정신 차리면은 다시 도와주실 예정이세요? 아니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 도울 생각 추호도 없어요. 예, 저 도운다고 될 것도 아니에요 이미. 네. 양치기 소년 뭐 3번째 한 다음에 누가 도와준다고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쵸. 네. 양치기 소년이 혹시 모르죠. 혼자 참회의 길을 걸으면서 한 10년 네. 정도 참회의 길을 걸으면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대통령 이제 현재로서는 나이 가능성 60 없다. 넘으셔가지고 지금 언제 그러고 있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선거제 개편 얘기도 요즘 많이 나오고 네. 있잖아요. 어제부터 이제 오늘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이 되고 이제 선거제 개편 놓고도 이렇게 얘기가 많은데 만약에 선거제가 병립형으로 회귀를 하면은 창당 동력이 약화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염두를 해두시고 계신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진짜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는 게 네. 병립형이 되면 창당동이 약해진다. 거꾸로죠. 왜냐면은 연동형일 때는 네네. 지금 얘기 나온 것처럼 뭐 조국 장관도 신당한다 그러고 송영 대표 맞아요. 한다 그러고 네. 그러면은 3%만 넘어가지고 비례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정당들이 많이 생깁니다. 근데 만약에 권역별 그 병립형 가게 되면요. 그 커트라인이 한 6, 7%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거 안 될 것 같으면 아예 창당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히려 당수가 확 줄어요. 아, 오히려 낫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1, 2, 3번 당 정도 있으면 거기까지 예. 한계예요. 이번에 정의당도 지금 7% 선을 넘을 수 있을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네네. 저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그 연동형 속에서는 작은 당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네. 그 병립형 하게 되면요 무조건 3번 하나로 뭉치자로 가게 돼요 사람들이. 아, 오히려 그럼 네. 이득이겠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은 위성 정당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연립형이나 병립형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은 네. 국민의힘은 좀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네. 병립형하면 오히려 더 큰 3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아, 예. 작은 차이는 제쳐놓고 네네. 모여가지고 어쨌든 견제하자 논리로 갈 텐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되게 피곤해지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당을 보면요. 네. 전략 전술을 하는 사람이 사라졌어요. 지난 한 2년 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막 맨날 하는 게 보면 내 발등을 내가 도끼로 찍고 있어요. 그걸 또 여럿이 막 힘을 합쳐서 찍어요. 예,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멍청한 일이 진짜 네. 예,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네. 예, 아, 드디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지난 한 2년 동안 그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거든요. 아, 계속 이슈들 터쳐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당대표 하면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혁신위를 출범시켜가지고 공천제도를 정비하자. 네. 그래가지고 뭐 경선 위주의 중심에 공천제도를 확립하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갑자기 우리 당 초선 의원들이 반발을 해요. 네. 이준석이 공천을 장악하려고 난리친다 이러면서 용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난리쳐요. 그래서 예. 아니 상식대로 생각해보자고. 내가 공천을 장악할 거면 왜 경선을 강화하자고 하느냐.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가? 이렇게 얘기해요. 네. 아, 휘둘린다는 말씀이신 거. 그러니까 뭐가 자기한테 유리한지도 판단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넌센스인 거죠. 뭐가 자기 자신을 위해 유리한 건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네. 국민을 위해 유리한 정책이 뭔지를 어떻게 알고 논한다는 만들겠어요. 것이. 그래가지고 예. 제가 그때 그래서 의원들한테 식사할 때마다 얘기했거든요. 지금 이거 공천안 계약해가지고 지금 룰로 만들어 놓지 않으면은 당신들 내년 총선 가가지고 힘들 것이다. 대통령이 당신 다 잘라버릴 거고 그때 당신들 우왕좌왕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완전 고생할 거다. 지금 그 꼴 났잖아요. 지금 어제 발생한 일을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요. 네. 집단적으로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를 밀려나 보다 이래가지고 김기현 대표에 대한 친위 쿠데타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단톡방에서 아, 서병수 그쵸. 의원이나 예. 아니면은 뭐 하태경을 이런 사람들 때려가면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은 김기현 대표가 물러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연판장이라 생각하고 썼겠지만은 네. 앞불사. 자기 손으로 살생부 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다 죽었죠. 알겠습니다. 자기 손으로 살생부 쓴 거예요. 텔레그램 방에다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아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나. 네. 예. 아, 그렇구나.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제3지대가 더 커질 수도 있다 하셨잖아요. 네. 이제 그 선거제가 이렇게 정리가 네. 되면은. 네. 그래서 이렇게 어수선한 여야 거대 양당을 틈타서 제3지대가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갓 만들어진 신당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그냥 그 얘기 대신에 네. 오늘 이낙연 전 대표 얘기를 좀 하려고 네. 해요. 연락 직접 오신 거 있으세요? 지금 저는 연락 이낙연 대표랑 안 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안 하고 계세요? 저희 측 인사와 이낙연 대표 측 인사가 일부 교류는 있지만요. 직접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뭐 이낙연 총리님이 저보다 뭐 솔직히 대통령 빼고 다 해보신 인사인데 제가 뭐 그분을 닥달할 이유도 없고 닥달해줘도 안 되고 네. 그리고 그분에게 뭐 제가 성급한 제안을 해서도 안 되고 네. 그분도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 이재명 대표보다 더 민주당에서 오래 해오시고 더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인데 그분이 고민이 많으시겠죠. 네. 근데 그 고민의 과정 동안에는 오롯이 시간이 막 충분하기 때문에 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켜보겠다. 근데 이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우리 정치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이준석 대표가 가진 장점도 필요하다라고 엄청 높이 평가를 했잖아요. 네. 그거는 사실상 연대 가능성 시사한 건데 그래도 일단은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예요. 낙준연대 이렇게 가지 않고요. 뭐 저는 이낙연 대표가 사실 저를 어떻게 평가해 주시는지는 뭐 감사하지만은 본인의 고민이 끝나시면 아마 그 다음에 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 언제쯤 끝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낙연 대표가 나름 민주당의 어쨌든 정상화를 위한 되게 진정성 있는 제안을 하고 계시다 이런 생각을 네. 해요. 그러면은 그 제안이 저는 이제 일찌감치 저는 이제 한 2달 정도 지금 이제 3달 정도 12월 27일에 나 움직인다 끝고 그쵸, 가는 얘기를 거지만은 하셨죠. 예. 이낙연 대표도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동안 본인이 당 대표에서 이끌었던 당원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지금 이런 리더십으로 총선을 이끌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오늘도 재판 가셨나 모르겠는데. 오늘은 안 오신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시간을 좀 더 가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겠죠. 그러면은 이낙연, 이준석 공동 신당에 대해서는 얘기가 참 많잖아요. 이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거가 가능한지를 점치는 게 굉장히 큰 이슈가 요즘 됐는데 가능은 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그러면 궤도 수정을 좀 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그게 현실화 된다면은 저는 왜냐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런 뭐라 될까요?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비판하면서 영남에서도 경쟁 체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걸 넘어서 가지고 좀 더 넓은 형태의 빅텐트를 치게 된다 그러면은 네. 그건 저도 고민을 해봐야죠. 오, 고민하실 의사가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원래요, 그 정치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목표를 더 크게 잡을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제가 생각했던 영남 중심의 그런 어떤 새로운 보수 신당의 개념에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생각해봄직하죠.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영남에서 네. 보수 경쟁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불리할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쵸.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요, 네. 영남이 PK는 한 40%까지 민주당 표가 올라왔고요. 네네. TK도 맞아요. 엄청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25%까지 이제 그 민주당 표가 올라와 있어요. 그 네. 말은 국민의힘이 사실 의석수가 많아가지고 영남을 석권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사실 영남에도 보면은 이미 지난 선거 기준으로도 한 40% 가까운 국민의힘을 찍지 않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황 따라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60이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의 지지자들 중에서도 보면요, 개혁적 성향을 지니신 분들은 네.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대안이 그쵸. 안 그래도 그거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제 리얼미터 조사를 보면은 보수 텃밭인 PK, TK에서도 대통령 지지도가 엄청나게 하락을 했더라고요.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서는 범위에서. 왜 둘 다 떨어졌다고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통령 우선 PK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지만 TK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거의 80% 가까운 지지율을 몰아줬다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그래 대통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은 거고요. 네. PK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되신 다음에 사실 PK는 뭐 하나 받은 거 없고 뭐 하나 제대로 된 거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 엑스포도 그렇고요. 엑스포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예를 들어 TK는 오히려 네. 달빛 내륙철도라든지 네네. 아니면은 뭐 군위의성 신공항이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진척이 좀 있었는데 네. PK는 좀 없는 편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서글픈 생각도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낮은 상황 속에서 갈라파고스화 되는 것을 PK는 두려워합니다. 제가 항상 지적하는 게 여론조사표를 보면은 그 기사가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표현이 TK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네. 아니면 60대 70대 이상을 제외한 전 연령에서는 이게 고립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아, 그 고립을 두려워하는 게 PK죠. 네. 예. 저는 TK는 지금 고립이라고 생각하는 상황 속에서도 80% 네. 지지율로 뽑았기 때문에 아직은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인 거죠. 혼란의 상황이다라는 네. 말씀이신 거고. 자,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대구에 뭐 어디 고깃집에 모여가지고 아저씨들이 정치 논리한다 그래도 이재명 욕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지금 유일하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명분은 이재명보다 낫다 이런 거거든요. 그쵸, 그쵸.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그거 안주로 고기 먹으면 맛이 나겠어요? 그렇죠. 새로운 네. 안주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기점이 될 만한 것이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가지고 네. TK에 계신 분들도 굉장히 좀 화가 날 상황이 올 수 있겠다.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라고 보세요? 거부권 쓰겠죠. 진짜 네. 안 쓸 것이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아니면은 총선 이후까지 이렇게 질질 끌다가 그 이후에 결정하겠다. 질질 끄는 건 본인들 선택이 아닌데요. 그쵸.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네. 표결을 강제하는 건데.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네. 거부권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다. 근데 그 안 그래도 대표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방탄, 김건희 방탄이 되는 순간 우리가 네. 외쳤던 이재명 방탄이 뭐가 되냐. 네. 그러니까요. 왜 뭐, 안 들으실까요? 그냥 김건희 방탄 하고 싶은 거죠. 아.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김무성 대표의 말을 인용하는 것처럼 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인생의 좋은 경험이라 생각해야지 별 수 없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민주당 얘기도 조금 해볼게요. 민주당 내에서도 당내 갈등이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3, 4개월 뭐 한국이 귀국한 이후에 지켜봤는데 별 내용이 없으니까 이제 나선다라고 하셨는데 이낙연 신당이 만들어진다고 봐야 될까요? 몇 %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전 이렇게까지 언급하셨으면은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혹시 또 모르죠. 이게 사람은 죽을 것 같으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PK 선거 분위기 안 좋다 하니까 네. 갑자기 안 하던 행동을 하시잖아요. 네. 갑자기 사과하고 재벌들 데려가가지고 떡볶이 먹고. 떡볶이 드시고 네. 그것도 먹던 젓가락으로 또 파는 거 집어가지고 또 위생신고 당하시고 네. 그러니까 안 하던 거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저는 이낙연 대표가 그렇게 움직이면서 이재명 대표도 안 하던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지켜봐야 된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신당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님도 이제 신당을 준비하시는 분이잖아요. 대표님이 생각하는 성공한 신당의 정의가 뭔지 궁금해요. 교섭단체 이상이면 성공이죠. 그냥 그 구체적으로. 교섭단체 이상이면요, 우선 네. 선거나 아니면은 그런 어떤 그 당 운영에 대한 보조금 배분 자체가 네네. 거의 20석 이상 거의 동등하게 네네. 배분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 전술을 구현하면서 대선을 준비할 수가 있어요. 네네. 지선과 대선을. 뭐 선거 전략 전술 짜고 하는 건 제 전문 분야니까요. 네. 그런 네. 기반이 갖춰지면은 그 다음부터 다음 지방선거에서는 대박 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네, 그러면은 대선 주자급 정치인이 꼭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에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뭐 그거야 선거 이기면 대선 주자 되는 거고, 저는 이미 이낙연 대표님이 만약 같이 하신다면 대선 주자시고, 네, 저도 대선 지지율표 이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떠세요, 이름 나오시면? 뭐 어쩔 때는 3 나오고 어쩔 때 2 나오고 하는데 주관식이니까 그렇게 뭐 예. 나오는 거고요. 저는 뭐 더 이상 우리나라의 진정한 의미로서의 보스 느낌의 대선 주자는 없다 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전에는 아주 강대한 지역 기반을 가지고 뭐 삼김 시대도 그렇고 그분들이 일정한 지분을 항상 점유하고 있는 시기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뭐 많이 지지율 나온 것 같아 보여도 그냥 그 시기에 1등하는 그 진영에서 1등하는 분의 수치는 어느 정도 가산점 받아가지고 그냥 2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도 그냥 그 시기에 보수에서 가장 언론에서 띄워주는 사람은 그 정도 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예전에 황교안 대표도 한 30 나온 적 있고요. 맞아요. 안 그래도 아까 비교해봤는데 김무성 대표도 그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수 진영에서 가장 이제 언론이 띄워주는 사람은 그 정도 됩니다, 원래. 예. 그래서 그렇게 큰 믿을만한 그러니까 고유 지지율이 있느냐가 네.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들. 이 고유 지지율의 문제인데 뭐 저도 그건 뭐 빈약한 측면이 있지만은 그런 정치는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네, 안철수 의원이 10년 만에 빠졌더라고요. 뭐 저는 뭐 그분의 정치를 응원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계속 이제 일정한 방향으로 향해서 가고 있던 것 같은데, 예, 그 오른쪽 차선으로 이제 변경하시다가 이제 오른쪽을 넘어가지고 인도까지 침범하셔가지고 그러면 게임장 밖으로 나가시는 건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최근에 또 저한테 뭐 킬리만자로 표범이니 뭐 노래 추천하고 이런 거 보면서 도대체 누가 나이 60 넘은 저분한테 저런 정치를 가르쳤을까? 예, 뭐 예승 가시는 분 없으세요? 강서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당이 다 침울해 있는데 거기 다음 날 해가지고 이준석 그쵸. 재명 혁신이다 이러고 이런 거는 그 우리 정치사에 보면은 나이 60 되셔가지고 갑자기 급진적인 경로 타시는 분 계시거든요. 제가 정말 존경했던 정치인 중에 그런 분이 있으시고. 최근에 원희룡 지사도 이제 60이신데 갑자기 마에 60인가요? 예, 그 길로 가셔가지고 예전에 2020년에는 정강훈 목사 같은 사람은 정치를 논하지 말라 그러더니 이번에는 장관에서 정치 복귀하시면서 첫 행보가 또 종교계와 또 이렇게 결탁하시는 거라면은 참 두렵습니다. 저도 나이 60대에서 제가 뭐가 하고 있을지. 근데 그때 저는 그냥 그 나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라 조급함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라도 해야 된다. 그 나이대에서 본인들이 뭘 하지 못하면은 다음에 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 하면서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왔던 견제라고 하는 것이 사실 30대 중반에 당대표가 있으면은 40대, 50대, 60대 사람들은 밀려나는 것이냐에 대한 두려움이 크거든요. 근데 뭐 두려움은 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고 저는 뭐 행복합니다. 예, 그리고 인생의 훌륭한 경험이라고 생각해야지.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자면은 이제 아직은 당적을 두고 계시잖아요. 네. 내년 총선 자체 판속 보고서 여파 엄청 났는데 6곳이라고 나온 결과가 아니고 오히려 4곳일 것이다. 더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잖아요. 그 조사가 벌써 한 2달 된 거예요. 이미 2달 전 조사라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그게 아마 강서보궐 직후에 이제 돌린 조사일 텐데 그 뭐 엑스포 여파도 반영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뭐 혁신이 난리 부르스도 그것도 반영이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더 좋을 이유는 없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4석보다도 더 마이너스일 수 있다라는 말씀. 그 6석에서 4석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6석이라면 보통 강남 3구 중에 을 빼고 강남 2구에다가 서초, 갑을, 그 다음에 뭐 송파, 갑을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여기 보고서에서 이제 갑이, 송파, 갑이 빠지고 강남, 갑을병이 넣었던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서초, 을은요 사람 변수를 넣어 생각하면은 집니다. 왜요? 그냥 제가 냉정하게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홍익표 대 박성중입니다. 지금 매치업이. 그렇군요. 예. 뭐 평가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이제 혁신이 있잖아요. 어제 조기 종료했잖아요. 혁신이 안 그래도 지난번에 저희 방송 나왔을 때 임 위원장님이랑 그거 영상 편지도 쓰고 하셨는데 혁신이 조기 종료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그때도 와서 얘기했잖아요. 이분 그 영어로 생각하시고 한국어로 말하는 분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의식 구조가 미국인에 가까우시고 완전 의사소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시다. 그래서 영어 썼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지금 보면 의사소통이 좀 잘못됐잖아요. 거기다 막판에는 활용점정으로
나 공관영정 시켜주 그러면은 너희는 행복할 것이다 뭐 이런 게임에서 나오는 네. 대사잖아요. 그런 거 하시고 이제 물러나신 건데 뭐 시간 낭비 잘했죠. 예. 시간 낭비 잘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한테 제가 진짜 진지하게 강서 보궐선거 네, 네. 이후에 네. 12월 27일 제시했던 거는요. 그때 예. 제가 그때는 1%부터 쭉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만약에 한 10월 한 초쯤에 당이 정신 차리면은 그래 뭐라도 바꿔볼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네. 12월 이제 오늘 며칠이야? 2일인데 네. 깔끔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뒤로 갔잖아요, 오히려. 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윤석열이 왜 그런 얘기 했겠는지. 선거라는 건요. 지금 이 사람들의 타임라인이랑 제가 생각한 타임라인 완전 다른 게요. 저 그때 대선 때 대선이 이제 3월이었지만은 제가 그 대선 준비한다고 취임 직후부터 다 하나씩 포석해놓고 깔아놓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선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예. 예를 들어요. 예를 들어 호남 편지 같은 거.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호남의 전 지역민한테 가서 호남 편지 같은 거. 네. 그거 쓰려면은요. 윤석열 후보한테 미리 몇 달 전부터 필체를 받아놔야 돼요. 아,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이런 아니요, 거. 필체, 아, 글씨체. 네. 그래서 그거를 폰트 파일 만드는 데만 한 달 걸리고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선거 AI 예. 윤석열도요. 예를 들어 미리 찍어가지고 한 달 정도 그 AI 작업을 한 다음에 네네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시간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도 그렇고요. 리드 타임이 필요한 거예요. 네네. 근데 제가 12월 27일 지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네. 정기국회 끝나면요. 총선은 달라요. 지선이나 대선과 다른 게 뭐냐면 총선은 12월 27일 정도 끝나잖아요. 그럼 여의도 바닥에 개미 한 마리 안 남습니다. 다 지역구로 흩어져. 다 지역구가 각계전투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 선거 전략을 한다는 게 무의미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바보들이 10월부터 네네. 12월까지 그나마 남은 시간 조금이라도 어떻게 써볼 수 네네. 있는 거를 깔끔하게 털어먹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 뭐냐? 지금 비대위원장을 뽑는다고요? 제가 웃겨 죽겠는 게 예를 들어 김기현 대표가 나가고 비대위원장 뽑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비대위원장 가서 뭘 해야 되는데 가서 모여보자 그러면 아무도 안 모일 거예요. 네네. 왜냐? 다들 지역구 가가지고 명함 돌리고 있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게 선거에 그냥 이해 자체가 없는 거예요. 네. 옛날에 한 90년대나 2000대 초선거를 기억하면서 네네. 야 그래 우리가 경상도 사람 몇 명 끌어다서 회의 안 치고 충청 사람 몇 명 끌어다 안 치면은 영남이랑 충청이 연합해가지고 호남 고립시키고 이런 선거 이런 정도의 전략을 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되겠냐고요. 그게 강서 보궐선거 할 때 전략 보시면 알잖아요. 가가지고 우리 모두 전국의 구의원이 올라가서 강서구에 밥을 먹읍시다가 무슨 선거 전략이냐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구의원들 전부 다 전국에서 네. 기초의원 광역위원 불러가지고 강서구에서 밥 먹고 3번씩 가가지고 사진 찍어서 보고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의미도 없을 뿐더러 네. 솔직히 나 같아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가 강서 구민인데 갑자기 그렇죠. 내가 약간 가는 이용하는 식당에 것 같잖아요. 갔더니만은 에? 뭐 뭔가 다 무슨 배지인지 모르겠지만 구의원 네. 배지건 하나씩 달고 와가지고 네. 밥 먹고 갑자기 사진 찍고. 강서구 저녁에 경상도 찍고 사투리를 빠글빠글한데 막 얘기하면서 에? 이런 사람 사진 찍고 가고 네. 이러면은 이런다고 내가 니네 찍어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런데 그게 지난 보궐선거에서 나온 선거제랑 수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에서 뭐 예방주사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요즘에 지 나쁜 이런 평가들이. 그것도 그러면은 약간 희망회로 돌리는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예방주사가 아닌데 지금 이거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몽둥이 찜질했는데 자기들은 예방주사 생각하고 있으면 이건 되게 당황스러운 건데. 그러니까 국민들은 이미 회초리를 때린 거거든요. 그런데 혼자 나 이건 사랑의 매일 거야. 이거는 네. 예방주사일 거야. 이러고 있으면요. 다음에 본장을 쳐야죠. 그러면은 이게 네. 무슨 상황이란지 아. 진짜 어이가 없는 거죠. 다음에 네. 본장을 치는 거죠. 그러면은. 네. 그러면은 아까 신당 얘기하다가 예. 제가 잠깐 넘어간 게 있었는데 류호정 의원 얘기를 예. 조금 해볼게요. 그 새로운 세 번째 선택 네. 그거 한다고 하고 징병제 얘기했었잖아요. 모집제 여성 그 징병제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성징병제 하자고 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 어떻게 보세요? 뜬금포인데요. 약간. 뜬금포라고 생각하세요? 예. 현실 가능성도 없고. 예. 그럼 왜 그런 걸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안 물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아 그래요? 생각도 안 해보신 거예요? 예. 여성징병제 하면은 당장 어떤 형태의 여성징병제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네. 전국에 있는 모든 막사에다가 여자 장치 설치해야 될 텐데요. 아 그렇죠. 일단 현실적인 문제부터 있을 것이다. 예. 그거 비용이 장난 아닐 뿐더러 음, 그렇죠. 막사 시설도 새로 해야 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비전투병으로 투입한다 했을 때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그러면은 모병제 뭐 이런. 갑자기 병력 과잉이 되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아. 전체 여성징병 해버리면 저는 제 책에 그래가 쓴 게 뭐냐면 저는 만약에 그 징병제도를 좀 바꾼다 그러면은 네네네.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남녀 가리지 않고 네. 현장직 공무원을 하는 사람들 거기에 응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2년의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아, 있어요. 예, 예. 무슨 말이냐면은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아니면 소방직 공무원이 되고 싶거나 이런 네. 사람들은 저는 필기시험이나 이런 거 비중을 거의 없애버리고 저는 현장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2년 정도 하면서 그런 예, 거를 배우고 그런 거에 습득하고. 고가 평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예. 상당한 그 채용에 가산점을 주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죠. 전 솔직히 노량진에서 2년 동안 시험 공부해가지고 순경되는 거 이런 거 전 그것보다는 군대 2년 가는 게 낫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성, 남성 공이 현장직 공무원 가는 경우에는 그렇게 채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 정도가 여성 징병에 대한 제 의견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류호정 의원이 원래 페미니스트다라고 이렇게 앞세워서 내세우고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노선을 살짝 변경한 게 이 대표님이랑 연대를 고려해서 노선을 변경한 거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로 받아들이지 뭐 저는 이게 대단한 입장 전환이라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페미니스트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네. 의무는 회피하고 권리는 득하려고 하는 조직처럼 돼가지고 좀 웃긴데 미국 가면 페미니스트들이 군대 가게 해달라고 시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바마 정부 시절에 왜 여성은 해병대 전투병과에 복무하지 못하는 네, 것이냐. 네, 네. 그거로 시위해가지고 오바마가 그래 그럼 여성도 해병대 전투병과에 복무할 수 있게 해주자가 오히려 그쪽의 페미니스트 운동 중에 한 분파였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무슨 뭐 우리는 뭐 이거 하기 싫고 대신 이거는 받고 싶고 이런 식의 뷔페식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런 네. 데는. 그러니까 저는 유호정 의원이 그런 형태의 그 뷔페식 페미니즘을 탈피하는 것까지는 네네. 저는 좋게 평가하는데 그러면 그게 유호정 의원은 또 다른 형태 어떤 네. 권리와 의무를 강조하는 페미니즘으로 바뀔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그냥 그런 것에서 변화인지 이런 멈출지. 것들은 뭐 크게 관심은 없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지켜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대표님 저희가 원래는 이낙연 대표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신지로 네. 영상 편지 준비했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저는 뭐 이낙연 대표님 뭐 고민 많으실 거라 생각하고요. 네. 근데 저는 뭐 오래 전부터 마음을 정리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은 덜 하고 있는 상태지만은 뭐 지난 정부의 총리까지 지내시고 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고민이 굉장히 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물이 단호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는 전혀 그 행보에 있어가지고 장애물도 되지 않을 것이고 재촉한 입장 되지 않을 것이고 저는 다만 언젠가 결심을 하시면은 그때는 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중립교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인데요. 네. 저랑 두 번째 이제 하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뭐 잘하시네요. 저번보다 나아졌나요? 잘하시네요. 아니, 이 대표님이 너무 인기가 많으시니까 네. 이제 그 평소보다 많은 분들이 보세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도 많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질문했어요. 아, 그래요? 어떠셨는지 직접 말씀해 주세요. 잘하시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잘하십니다. 네, 예. 그럼 다음에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요.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